의정부 땅 이름 이야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할 인하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영수라고 합니다. 꽃돌이 살아 숨쉬는 의정부 상곡동, 따끈따끈한 아까 되겠습니다. 2021년에 나온 상곡동과 관련된 조사를 해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그 의정부 땅 이야기 하면서 제일 먼저 상곡동을 선정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책이 올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선정을 했어요. 자, 그 연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곡동은 조선시대 안양구 양주군 지역, 그 양주군이라는 게 원래 워낙 넓어가지고 이 경기 북부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뭐예요? 양주죠. 그 띄워주고 여기 띄워주고 저기 띄워주고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지금 양주 그 지역입니다만. 자, 여기에 보면 그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 때 내동면 상곡리와 별비면 흑성리를 합해서 별내면 상곡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두 개의 리가 합쳐져서 새로운 하나의 리가 생길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글자를 한 글자씩 떼서 이걸 조합을 해서 보통 지명을 정해요. 그래야지 이쪽도 별 말이 없잖아요, 그죠? 자기들 것만 하면 왜 우리들 건 안 써? 이렇게 될 텐데 이거는 되게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곡동은 1980년 4월 1일 고산동과 함께 의정부에 편입돼서 상곡동으로 개칭됐다. 그러니까 리에서 뭐로 바뀌었다? 동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의정부시가 1963년에 시로 됐죠. 그때 뭐냐면 이 고산동하고 상곡동이 어디로 편입되길 원했냐면 별내? 의정부시로 편입되길 원했다. 그 원래는 별내였던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생활권이 어디야? 의정부 쪽이에요. 의정부 생활권이 의정부니까 의정부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땅이 좀 넓어야지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뭐든지 보면 땅이 좀 넓어야 되니까 이걸 띄워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980년에 이쪽 의정부가 됐고. 근데 이 생활권에 따라서 원래 행정구역하고 뭐하고 다른 게 많아요? 생활권하고 다른 게 많죠. 실제로 많습니다. 혹시 광명 아세요? 광명? 네. 광명시 전화번호 몇 번 앞에 지역번호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래 여기 지역번호 어떻게 되죠? 03. 03? 하나. 광명 한번 보세요. 02. 서울이에요? 서울 아니죠? 경기도 광명시인데. 네, 경기도. 경기도인데 네. 그 생활권은 어디예요? 서울 쪽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02로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경기도인데 경기도에다 전화하면 뭐 내야 되는 거야? 돈 내야 돼. 시외요금 내고. 그렇죠. 시외요금.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게 다르다는 거고. 원래 고산동하고 상곡동은 그 생활권은 의정부 쪽이었고, 그래서 송산과 관련돼서 12송산인가요? 12송산이라고 하나? 뭐 같은 동네였다고 또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다 보면 다 어르신들이 뭐야? 다 이게 뭐다? 밀락동하고 그 용현동하고 이쪽 고산 고산, 상곡 그렇게 가다 보면 다 뭐라 그래요? 송산 같은 동네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상곡동은 뭐 행정동인 송산동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동명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산골 마을에서 유래됐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임진왜란 때 이곳에 살던 이곳에 살던 게 보니까 이게 상곡리인데 결국은 보니까 이게 어디예요? 검은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산 김씨하고 평산 신씨 이분들이 뭐냐면 다 전주 류씨 집안의 그 며느리들이기 때문에
안산 김 씨하고 평산신 씨 이 두 분이 강원도 상곡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갔대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외놈들이 오니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었. 한 분은 자결하고 네. 한 분은 물에 빠져서. 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한 게 뭐다? 산곡동을 상곡이라는 그 지명을 따와가지고 동명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정려문도 있고 거기 보면 정려문도 있고 충신문도 있고 그렇죠. 네. 자, 마을 이름인데 쭉 마을 이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가운데마을, 건너마을, 검은돌, 독바위, 석촌마을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1980년에 어디야? 양주에서 이렇게 의정부 이제 시로 편입될 때 그 나오는 거 뭐냐면 마을은 3개밖에 없어요. 3개 뭐냐면 검은돌 마을, 독바위, 잔돌배기 이 3가지 마을이 의정부로 편입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가운데말, 그 다음에 양진말, 은말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검은돌 마을이에요. 검은돌 마을 안에 운말은 저 위에. 위에 검은돌 마을에 위에 있으면 운말, 양지 쪽에 있으면 양진말. 가운데는 거기에 개천이 있는데 개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운데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건너 마을도 뭐냐면 개울 건너. 길 건너에 길 건너. 이거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검은돌 마을에서 독바위를 볼 때 뭐라 그러냐면 건너마을. 길 건너에 있어서 건너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거고. 근데 독바위 계신 분한테 그러면 검은돌을 갖다가 건너마을이라고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게는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쪽 독바위를 갖다가 건너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산골마을, 뭐 새마을, 세장이, 술천개 이런 것들이 있고 산골마을은 이제 꽃이 많아서 이제 그렇다. 새마을, 새자 들어가는 건 대부분 다 뭐예요? 새로운 마을. 신촌. 네, 그래서 이제 한자로 하면 신촌. 근데 신촌자 들어간 동네들이 다 우리나라 무정 많죠. 네. 무정. 근데 그 어떤 새나 신자 들어가는 것들이 새로 생긴들 마을인데 요즘에 보면 이제 옛날에는 진짜 못 살던 마을인데 지금 어때요? 부자 동네요. 부자 동네. 술천개는 걔가 이제 술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주막이 있었던 건데 동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 술천개 하더니 술 먹고 어떻게 돼 사람들이 이러고 다니고 휘청휘청 하니까 뭐라고 한다? 휘청거리게 그래도 이렇게 불렀어요. 술 먹고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좀 갔다 오면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휘청휘청 한다 해서 휘청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쇠쟁이는 뭐예요? 쇠쟁이 등은 이게 정자마을인가에서 보면 그 마을이 소의 등같이 생겼다. 쇠쟁이 등이라고. 소 잔등 같이. 소 잔등 같이.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소 잔등 같이 생겼대요. 근데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보면 옛날 이 검은돌이나 독바위, 잔돌배기 같이 사람들이 마을 그러니까 여러 집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보통 두세 집 뭐 요 정도 있었던 거니까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마을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옛날에는 집들이 사실상 별로 없었기 때문에 두세 집 있어도 뭔가 명칭이 있어가지고 이제 불렀던 거죠. 그 이쪽 자체가 워낙에 집이 별로 없었으니까. 별로 없었다고 이야기를 뭐 2019년인가 고산동도 저기 할 때 보면 그 뭐야 미군 부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자리에 집이 처음에 한 채인가 있었대. 한 채인가 두 채가. 그러다가 미군 부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옆에 미군 부대 들어오니까 옆에 뭐야 따라 들어온 거지. 사람들이 이제 계속 군인들 보고 이제 뭐 거기 뭐 장사하든지 뭐 하든지 하기 위해서 집들이 조금씩 생긴 게 지금 같이 이제 그 빼뻘 이렇게 생긴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여기서 이제 요 검은돌, 독바위, 잔돌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돌 마을. 여기 검은돌 마을 이렇게 되어 있죠. 조선시대 때는 동막이라고 불렀고 왜냐면 마을 동쪽에 더운 물이 솟는 샘이 있었대요. 그래서
막을 치고 거기서 목욕을 했다. 그래서 온도막골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 해보면 더운 물 나왔으면 거기 잘하면 온천일 것 같은데. 온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여기 보니까 대신에 물은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물이. 거기 예전에 지금도 그 배농사 하시는 분 그 말씀을 들어보면 옛날에 거기다 송어 양식을 했었는데 송어가 맑은 물에 살잖아요. 네. 그래서 위에다가 이제 그 축사를 했었는데 그 소를 좀 길렀는데 그 근처에다가 이렇게 양식장을 만들었대. 근데 물이 없으니까 밑에서 이제 전기로 끌어가지고 지하수를 끌어서 했는데 물이 그렇게 맑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거고. 그래서 검은돌은 이걸 어떻게 한 것 같아요? 그냥 발음 나는 대로 그냥 읽은 것 같고 흑석동이라고도 하고. 아 근데 검은돌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찾아갔었는데 삼국 노인회관 하면 엉뚱한 데 알려줘. 맞아요. 여기 뭐로 쳐야 되면 흑석 경로당인가 이렇게 적혀야 되죠. 경로당. 뭐 삼국 경로당 하면 진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데 알려줘요. 엉뚱한. 없어졌어. 흑석 경로당 이쪽으로 가. 흑석 경로당이 되거든요. 근데 검은돌은 이곳을 지나던 사람들이 검은 돌이 있는 동네라고 해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뭐냐면 아마 그 마을 뒤에 수락산이 있는데 그 산의 돌들이 어떻다? 검했다. 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돌이 어떻게 됐다? 하얘졌어. 지금 하얘진 거예요. 지금 보면 돌이 하얗잖아요. 하얘서 지금 하얗죠. 지금 하얘요. 근데 옛날에는 검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다른 말로는 그 유씨 시조 묘소 근처에 덤바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덤바위가 검은 돌이다라고도 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은돌 마을에서는 음력 10월 1일에 산제사를 지내고 지금도 지내고 있죠. 작년에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산신이 호랑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산신이 다 호랑이야. 산이 많으니까. 장안동도 가니까 거기 산신이 호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호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 머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살아있는 걸 그대로. 그러니까 생거를 올리고 살아있는 거 올리면 안 되죠. 생거를 그대로 올려가지고 나중에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을에 와서 그거를 푹 삶아서 먹고 나눠주고. 그리고 옛날에 제사 지낼 때는 다 어떻게 생것으로 그러니까 제사 경비를 이렇게 각출을 하는데 보니까 이 검은돌 같은 경우는 지금 각출하지 않고 기금이 있대요. 마을 기금. 거기서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금호동 갈 때 가서 조사하니까 거기는 각출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제사 산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다 나눠주고 나눠주고 그랬어요. 조금 싸주는 거예요. 봉송. 여기는 그래도 아마 여유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기잖아요. 저 무슨 전주유씨. 전주유씨 집안. 그러니까. 여기 진짜 전주유씨들이 아직도 많이 원래는 전주유씨 집성촌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은 뭐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그래도 뭐예요? 있겠죠. 전주시대 꽤 많습니다. 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되시죠. 그렇지. 옛날에 양반이었으니까. 양반이야. 그리고 이게 아마 여기도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2000년도나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도 초반에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 어르신들이 반대를 했대요. 근데 반대한 이유가 우리 마을이 없어져 이런 것도 그것도 하나 있고 뭐냐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 중에 보면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땅들이 보면 자기 땅이 아닌 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발이 되면 다 어떻게 돼요? 쫓겨나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자. 여태까지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같이 살자라는 뜻으로 반대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드문 일인데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네. 되게 좋은.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약간 기류가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외집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조금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독바위. 이게 독바위입니다. 독바위. 여기 보면 화랑 사이치. 사이치 옛날에 화랑 사이치라 찍어놨어요.
써놨어요. 누가 저렇게 낙서해놨어 했더니 알고 봤더니 누가 해놨다? 마을 주민들이 쓰신 거예요. 이게 역사가 되게 깊은 거예요. 이게 1960년대 이렇게 보니까 그 사회치가 60년대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정말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안 없어지고. 화랑사회치는 뭘 저기 했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언제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네. 생각나요. 옛날 화랑도라는 거 배웠잖아요. 네. 그거를 그 정신을 이어받자 해서 한 게 바로 사랑사회치였어요. 근데 검은돌 마을도 그렇고 여기도 사회치가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뒤에 고산동 구정마을에 와서 이렇게 만난 어르신 말씀 들으니까 사회치에 뭐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축구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또 뭐 연배에 따라서 확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독바이 마을 입구에 이르기에 있어서 이게 옹기처럼 생겼다. 독처럼 생긴 돌이 있어서 뭐다? 독바이라는 마을이 됐고 그리고 요 밑에 아마 그 묘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았어요. 묘소들이 많았는데 어린아이들은 거기서 뭐 했다? 놀았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뭐냐면 여기서 그 야구들을 많이 했대요. 야구. 지금 아마 다른 동네는 그런 거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여기 미군 부대가 있으면서 미국 문화들이 빨리 수입이 된 거죠. 유입이 된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냥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찐뽕 가지고 이렇게 야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진짜 글러브 끼고 글러브 끼고 공하고 배트 있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그런 동호인 야구 같이?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 글러브 같은 게 어디서 나왔냐면 다 미국들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야구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원래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야구들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야구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또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지금 말하면 40대 정도 이렇게 그 인터뷰한 거 들으니까 40대 정도 분이 여기에 보면 겨울에 눈이 내리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산소에다가 썰매를 타는 거야. 근데 어렸을 때 산소라고 그러면 되게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었대요. 그냥 가서 놀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나이 먹어가면서 산소가 무서워지는 거지 어렸을 때는 아무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무섭다는 어렸을 때는 잔디 입구에서 썰매 타기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면 그냥 끝이니까. 쌀포대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냥 쌀포 때문에도 이제 뒤고 나중에 그러니까 비닐보대 뭐 어쨌든 그런 거죠. 어떤 그렇게 해서 많이 놀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주로 고령 신씨들이 많이 사셨고, 그리고 고령 신씨 동네죠. 집성촌이 아까 검은돌 마을은 전주시 집안 집성촌이었듯이 여기 고령 신씨 집성촌이죠.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보선이 끝나가지고 이제 지금 완전 공사하느라고 다 없어졌는데 그래도 뭐는 남아있다. 바위 남아있다. 이거 남아가지고 아마 나름대로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다행입니다. 안 없애는 거. 그러니까. 다 모든 게 개발한다고 모든 걸 다 없애면 나중에 추억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이 나중에 나는 우리 내 마을에 없었으니까 다시는 안 올 거야 라고 해요. 옛날에도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내가 군대 있는 쪽으로 내가 쳐다도 안 본다. 쳐다도 안 보고 내가 진짜 못다네. 쳐다만 보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 거의 돌아본다. 똑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바뀌었네. 마찬가지로 그거예요. 여기 또 이분들이 떠나긴 했지만 언젠가는 그분들이나 후손들이 왔을 때 여기 내가 옛날에 살던 동네야 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파트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모래도 있으면 바위라도 하나 있으면 이게 옛날에 어떻게 이게 지금도 보면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죠. 뭘 놓고 올라가야 돼. 너무 높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옛날에 뭐 할아버지가 놀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추억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어쨌든 토지가 수용돼서 없어지고 요거 하나 남았다. 자, 그다음에 잔돌배기가 있는데
독바이 마을 입구에 우측에 자리 잡은 동네. 땅을 파면 뭐가 나왔다? 잔돌이 나와서 잔돌백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뭐다? 세석. 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 옛날에 분여회가 있었는데 무슨 분여회? 세석 분여회. 지금도 있나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있어요? 네, 세석 마을회관이 있을 거예요. 세석 마을회관. 센트랩이 아파트가 들어가. 그 여기서 이제 옛날에 있던 분여회 분들은 근데 중요한 건 이 잔돌백에 살던 분들이 어디야 용현동하고 있던 의정부 쪽에 많이들 사세요. 사셔가지고 물론 아주 멀리 가신 분도 있는데 의정부 쪽하고 조금 남은 포천 요 정도까지 사시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보통 1년에 한 번씩은 만나서 이렇게 식사들을 하고 했다라고 해요. 근데 작년에는 원래 만나야 되는데 코로나. 작년에 만날 수가 없었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만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분여회장 원래 분여 마지막 세석 분여회 회장 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연락을 아직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고산 센트레빌 아파트가 들어섰고 항상 요새 최근에 느끼는 건 뭐냐면 아파트 이름이 너무 어려워. 읽지도 못하겠어 그러고. 너무 어려워. 어렵고. 이거 어려운 게 다 이유가 다 있겠죠. 뭐 어려운 게 그지? 시어머니들이 못 찾아오신대잖아요. 그죠. 시어머니뿐만이겠어. 그냥 어쨌든 못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너무 어렵다. 저희 동네도 아파트 새로 샀는데 다 어려워. 무슨 외국 이름도 아니고 무슨 이거 그러니까. 뭘 이렇게 짬뽕을 시켜놨나봐요. 너무 어려워. 아 그리고 요거 이제 아까 보였던 의정부 상곡동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뭐냐면 무슨 장? 독바이. 독바이. 야, 이제 보이는구나. 독바이 위에서 책 읽고. 아,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우리 책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달라? 읽어달라. 읽어달라.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렇네. 집들도 있고 산도 있고 그렇습니다.